실업률 데이터가 좀 더 높게 나오게 되면 일단 연준 입장에서도 한 번의 빅컷 가능성은 저는 열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설명과 함께 나왔던 미국의 빅컷. 이후에 뉴욕 증시는 다시 정신 차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국내장은 좀 심통치 않죠. 이 와중에 미국 연준 위원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경제 상황과 앞으로 국내외 증시 전망, 미래셋 김석환 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네. 길게 설명을 했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 일도 없는데 도대체 특단의 조치는 왜 한 거예요? 일단 빅컷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주가 지났지만 한번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빅컷이요. 뭐 저도 예상을 틀리긴 했지만 아마 이번 9월 FOMC를 예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문가 그룹에서는 0.5%포인트를 예상한 분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 실제 월가의 주 이코노미스트들 이제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잖아요. 네. 110명 중에서 92%에 해당하는 105명이 다 대부분 다 25bp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네. 이게 웬걸 50bp가 나오니까 네. 시장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네, 뭐 일단 어떻게 보면 저는 지난 그 7월 FMC 때 한번 저희가 그리고 또 8월 그 말에 있었던 잭슨 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메시지는 항상 똑같았어요. 네. 뭐였냐면 노동시장이 더 이상 악화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노동시장은 언제나 악화되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언제나 그렇죠. 아닌데 특히나 7월에도 이제 미국 같은 아니었는데. 경우는 노동시장 뭐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미국은 워낙 또 이 노동시장에 대한 의존이나 민감도가 꽤 높은 산업 구조들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특히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앞단에 있는 일자리가 견고해야 되는데 이 일자리가 위태롭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네. 어긋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경제의 70% 차지하는 소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이유는 우리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번에 예상을 뒤집은 0.5%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우리를 가장 헷갈리게 했던 건 이게 시장 상황에 그 not behind the curve.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절대 뒤처진 수습성 빅컷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기자회견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7월 고용지표를 우리가 미리 봤으면 그때 내렸을 거야. 네.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실기했다는 자인 아니에요?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레벨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나빠져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컨센서스가 25bp 내릴 거라고 봤는데 어쨌건 50bp를 내리기도 했고요. 이제 일련의 과정에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기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에 앞서서 항상 이제 FOMC 직전에 한 2주 전에 발표가 되는 게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연준이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12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포함한 7명의 이사들이 있는 이것과 네. 그리고 12개 권역을 관할하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연방은행 총재들이 각 지역에서 상당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우리도 보면은 뭐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는 기업가들이라든지 있죠.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 사람들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 베이지북에 녹아드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베이지북의 내용을 보면 9월 이제 초에 나왔는데요. 이 12개 지역 중에 이전에는 한 5개 지역이 약간 경기가 좀 슬로우 되고 있다.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번에 나온 거는 9개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지역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이 베이지북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의미성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받아보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오는 후행적인 지표들이지만 이 베이지북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뭐 지역의 총재들이라든지 또는 각 지역의 리서치 연구원들이
실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 그 내용을 녹아내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뒤늦게 받아보는 데이터보다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통계보다 적시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B컷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게 이번 주 맞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네. 잇따른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금리 인하 직후에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그렸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B컷을 한다는 건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므로 증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B컷을 했는데 잠깐 놀랐다가 24시간 만에 회복하고 지금 네. 다시 신고가 쓴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아요? 일단은 시장이 일단 반긴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선제적으로 했다는 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쪽을 일단 믿어주기로 한 거예요. 갈팡질팡했지만 네. 어찌됐건 25bp가 아니라 50bp라고 하는 인하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시장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좀 딜레이했던 뭐 시장에서는 부분들. 1월 달부터 내리라고 했죠. 맞습니다. 뭐 네. 1월 달도 아주 과감하게 이제 김치국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시장과 연준 간에 있었던 이제 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괴리가 축소되는 과정이 연준의 행동으로 통해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시장이 좀 안도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괴리의 축소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네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뭔가 저희가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노동시장이 약간 냉각을 넘어서 둔화되는 시그널들을 여러 갈래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실업률이 4.3%까지 갔다가 지금 4.2%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간밤에 시카고 연은 총재인 오스탄 골스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근 1년 저점이 3.5%였는데 지금 4.2%니까 0.7%포인트 실업률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올라온 거는 경기 침체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걸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거는 이미 뭐 여러 언론이나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이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통화 정책 그리고 뭐 경제에 있어서 가장 이 실무의 이제 마지막 단에 반응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노동시장이 한번 그 방향을 잡으면 그대로 가려 하는 관성도 높고요. 또 하나는 속도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 네.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아, 가속도가 네. 붙는군요. 굴스비 총재도 간밤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표현을 또 해줘서 이제 가져온 거고. 통하였느냐 이거예요. 근데 오스턴 골스비하고. 그런데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농업자 수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니까 82만 개가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내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분명히 연준 위원들도 느끼고 있어요. 미국의 노동시장이 작년과는 사뭇 좀 다른 분위기다. 조금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다만 그게 아주 우리가 위험하게 볼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이 단계에서는 어찌됐건 정책을 조절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키는 만약에 이제 물가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일단 키는 고용시장 데이터가 갖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나오는 고용시장 데이터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저는 지금 미국 안 가본 지 한 8년 됐거든요. 몰라요. 미국이 진짜 경기가 어떤지 체감하는 경기를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 먹을 거 사 먹고 이럴 때는 걱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뭐 소비재, 먹을거리의 천국이었는데 지금은 고기 비싸서 소세지 사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지금 미국의 경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실물 지표를 볼 때 진짜 현재 미국 경기는 어떻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뭐 일단은 노동시장이 계속 좀 약화가 되고 있는 거는 맞고요. 실제 그 보먼 이사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FOMC 회의에서 반대 의사표를 던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되게 오랜만이라면서요? 되게 오랜만입니다. 네. 2005년 이후에. 이 반대표가 나온 게. 네, 연준 이사 7명 중에 이 연준 이사 7명 중에 한 명이 반대 의사 던진 거는 2005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야.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36912마다 점도표를 찍잖아요. 네. 항상 그 점도표 상단 안에 있는 분이 이분이다. 아, 왜 그러는 그리고 거예요? 이제 근거가 추정을 있을 하고 거 있는 아닙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가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노동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데이터 지금 이미 노동통계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미 다시 한번 이 수정치, 그러니까 벤치마크 수정을 하면서 수정치를 내놓은 데이터에서 일자리가 대폭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자리 시장 고용 시장에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민자의 대거 이제 유입.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이제 보험원 이사의 입장이고. 아, 좀 뒀다가 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25bp 인하를 지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가, 실제 실생활의 물가. 제가 이제 연초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저도 한 이제 6년 전에 미국에 갔다가 이제 한 6년 만에 다시금 네. 한번 간 건데, 6년 전에 갔을 땐 그래도 팁이라고 하면 네. 그래도 한 평균치가 15%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25%예요. 평균치가. 25%요? 네. 제가 이야. 그래서 연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키오스크에서도 그냥 팁을 줘야 되거든요. 키오스크는 내가 눌렀는데요. 내가 하는데 불구하고도 제 봉사는 제가 했는데 팁은 키오스크가 받아가고. 팁을 눌러야 돼요. 저는 좀 반대인데요. 그건. 그래서 이렇게 네.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그럼 뭐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뭐 15%, 20%, 25% 이렇게 된다고 그쵸. 하면 순서대로 15, 20, 25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20, 15, 25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보통 이제 가장 먼저 작은 걸 이제 누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확인을 좀 잘하고 야. 누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간밤에 이제 저희가 이번 그 9월 FOMC를 통해서 좀 봤을 때 장기 금리에 대한 레벨 추정치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제 저희가 팬데믹 이전의 수준의 물가 상황 또는 금리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못 높다라고 하는 간다네요. 거죠.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디플레이션을 겪지 않는 이상 다시금 내려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물가 자체가 다 그만큼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금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맞게끔 조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2.9%의 레벨이면 얼추 앞으로 한 3%의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일부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네. 3% 초중반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른바 뉴 노멀이 자리를 잡아버리면 지금 이 수준의 물가가 우리가 타겟했던 거기에 얼추 와 있는 거야. 이 상황엔 맞습니다. 이게 맞아. 이렇게 네. 받아들인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의 CPI도 마찬가지고 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2% 중반대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연준의 정책 변화 즉 피봇을 하는 게 적정한 타이밍은 맞았다. 물론 뭐 7월 달에 해도 상관없긴 네. 했었겠지만 다만 이번에 빅컷을 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난 7월에 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의 그쵸. 노동시장이 좀 더 악화가 됐던 부분을 한꺼번에 반영한 게 아닌가 밀린 생각을 숙제 하는 한 거죠. 번에 한 느낌이 네. 확 있었어요. 계약 앞두고 밤새서 일기 썼구나 이런 느낌 분명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 갔다 와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처럼 공실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상업 부동산. 네, 상업용 부동산 네. 이런 시장 쪽은 확실히 좀 공실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다만 뭐 소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나쁘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네, 나쁘게 느끼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제 이게 지금 연초의 상황인 거고 네. 지금 벌써 거의 10개월 가까이 또 지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하게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경로를 통해서든 또는 실물 경제를 통해서든 이 경로를 타고 계속 이제 파급을 미칠 거기 전달이 될 때문에 테니까. 거기에 따른 시차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 간밤에 여러 연준 위원들의 입장이 나오기도 했고 상황을 종합할 때 11월에 또 한 번 0.5%포인트 빅컷 가능성이 있다. 이쪽에 베팅을 하는 확률이
갑자기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아니 경기에 문제 없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선제적 대응이라면 숙제 미리 했는데 왜 그때 다시 밤새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까? 일단 저는 만약에 지금 50bp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해 연말에 이제 연준이 찍어놓은 전도표상으로 보면 중간값이 4.4%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상단이 5%이니까 네. 대략 한 50에서 75bp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기본 베이스는 각각 11월과 12월에 25bp씩 그렇죠. 그래야 해서 0.5% 50bp 포인트가 내린다. 되니까. 그리고 간밤에 나온 뭐 여러 연준위원들도 이제는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50bp 인하를 결정하면서 이게 새로운 속도가 이게 새로운 노멀이 아니다. 속도 맞는데 이게 아니다. 되게 설명이 라고 이제 이상했단 얘기를 말이에요. 하긴 했으니까 네. 앞으로 이 속도로 계속 인하할 건 아니다. 네. 이거였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모든 이제 위원들이 다들 25bp씩 이제는 이제 베이비 스텝. 원래 연준은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0.5를 그러면 11월에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은 보시는 거예요?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악화가 되면 돼요. 네, 노동시장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연준이 그 실업률을 찍어놓은 게 4.4%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지금 4.2% 지난 8월달 4.3%였으니까 이것보다 더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중간값이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실업률 데이터가 좀 더 높게 나오게 되면 일단 연준 입장에서도 한 번의 B컷 가능성은 저는 열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B컷을 한다. 그럼 시장에 완벽하게 우리 경기에 문제 있다는 걸 공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간밤에도 보면 저희가 이제 매달 월말 월초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그렇죠. 이제 구매 관리자들의 대상으로 해서 한 서베이 결과 PMI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경기가 좋으면 또는 기업들의 판매나 매출 상황이 이렇게 상당히 좋다라고 하면 구매를 계속 늘릴 거잖아요. 구매를 계속 늘릴 건데 지금 이 수치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제조업은 보니까 15개월 최저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지금 미국 이제 크게 미국과 유로존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제 제조업은 미국과 유로존 둘 다 안 좋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전통의 제조 강국인데 독일의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 지금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유로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서비스업만 놓고 보면 유로존은 일단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꺾이기 시작은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프랑스 올림픽이죠. 올림픽 특수가 좀 있어서 약간 이게 상쇄를 좀 해놨다가 다시금 이제 이번 달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고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게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서비스업 경기가 결론적으로는 잘 버텨주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탄탄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같이 만약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은 미국장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미국장에 투자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 약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빅테크나 이런 쪽은 생각보다 재미가 지금은 없는 상황일 어떻게 겁니다. 제 걸 보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지난 이제 8월 저희가 지금 8월 초에 한번 급락장이 있었고 9월 초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그렇죠. 급락장 아주 급락장은 아니지만 한번 하방이 좀 높아졌었던 시점들이 있었는데 두 상황 모두 다 비슷하게 PMI 데이터가 부진하게 나오고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가 좀 부진하게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실물 데이터인 소매 판매 데이터라든지 또는 산업 생산 데이터라든지 또는 물가 데이터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이제 시장을 좀 다시 끌어올리게 한 원동력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유일하게 지금 서비스업 경기만 이제 버텨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시장과 함께 약간 이게 좀 더 두 다른 폭의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 PMI도 유럽처럼 순식간에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거 확인하고 대응하면 늦잖아요. 그거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지난 8월과 9월에 나타난 시장의 큰 변화가 뭐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섹터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 네.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가 테크 중심의 경기 민감주가 언더퍼폼을 하고. 그럼 테크주 팔아요 지금? 당장 팔면은 손해일 텐데.
손해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네. 분들 어떻게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를 이제는 좀 경기 민감 쪽보다는 경기 방어 쪽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일 가능성이 돈이 필요하다. 없는데 이제 돈이 더 없기도 이상 하죠.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약간 민감주 쪽에서의 비중을 좀 줄여놓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또 하나는 아까 네. 이제 금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연초에 금이 한 2,200달러 온수당, 네. 네, 2,200, 2,300 제 주변에서도 이 가격대에 파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지금 따라 사기엔 너무 비싸지 않아요? 네, 저는 팔지 마라. 저희 집에서 팔지 말아라. 있는데 네. 저는 와이프한테도 팔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금에 대한 수요가 아까 뭐 전체적으로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하기도 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뭐 지금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네. 긴장감이라든지 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도 분명히 금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면 경기 방어주하고 증시 이외에 그 실물 자산 쪽에서 그 물가를 해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일단은 뭐 물가보다는 그러니까 현재 이 매크로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상승의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일단은 네. 계속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국내 투자자들이 제일 문제예요. 국내장 투자했는데 손실이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지난달에 그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달 초에 네 뭐 프리페어링 지난달에도 포 있었고. 픽이라고 해서 그쵸. 네, 말씀드린 적이 고점에 있는데 대비하라. 지금 그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셀 모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연초 고점 대비로 보면 한 14조 원 가까이 네. 매도를 한 모습이어서 일단 요게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일단 당분간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 납작하게 갑자기 엎드려서 우리 그 강풍은 좀 지나가고 그때 보시죠.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